올바른 방법으로 지금 시작하면 모든 시간은 3, 4년 내로 정말 끝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재정 소비, 시간 소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반복했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중급자이기 때문에 그럼 중급자들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중급자도 매한 가지고 중급자도 원어민이 와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상황은 똑같아. 아니 저는 이제 그 단톡방을 운영을 하니까 이제 질문들을 막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 댓글이나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이 김재우의 영어회화백은 뭐 저도 영어 공부를 되게 갈증이 있었고 영어를 잘하고 싶은,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봤고, 다른 분들도 오히려 김재우의 영어회화백 영어 강사분들도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공부 때문에 고생을 해본 사람일수록 이 진가를 그렇죠.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실 초보자분들이 부럽거든요. 이런 고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짜 이걸로 시작하면은 그런 간섭 없이 바로 딱 할 수 있으니까, 아, 이거로 영어 책보다도 이거는 진짜 강의를 들어야 돼요. 제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그 책에 담지 못하는 그 뉘앙스와 수많은 더 상황에 맞는 예문까지 더 다양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도 일단 저는 여기 끝까지 완강을 일단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앞에서 나온 표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 같은 표현으로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쓰는구나,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아실 수 있어서 일단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렵더라도 끝까지 완강을 하시면 그 가치를 더 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서 한 20년 살았었잖아요. 언어는 1분이 지나가고 3분이 지나가고 5분이 지나가야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정확한 표현으로,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자기 생각을 스무스하게 5분, 3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레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회의했을 때 1시간짜리 회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코드처럼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딜리버리, 뭐 세일즈, 뭐 파는 거, 뭐 사는 거, 뭐 클레임 이슈 생겼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폴란드 공장이나 이런 분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뭔지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절대적인 영어 실력과는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정확한 언어의 메타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 레벨이 지금 막 블라블라 떠들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너 레벨이 좀 높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 절망을 더 많이 해요. 내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이게 안 되네, 이렇게 절망을 많이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저는 중급이라 해서 초급과 그렇게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느냐. 나 한국 사람인데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이제 계신데, 한 사람은 한 10년 계신 분이고 한 사람은 막 오신 분인데, 그 사람 둘이 한국말로, 예를 들면 한 분은 미얀마 분이고 베트남 분이신데 한국말로 막 얘기하면 어차피 내 입장에서는 둘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만 나는 뭐 이렇게 고급이고 너는 뭐 초급이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 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지금 시작하면 모든 시간은 3, 4년 내로 정말 끝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이가, 전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법을 해온 거잖아요. 아니면 대학교 때서부터 한다면 더 오랫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벨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면 훨씬 빨리 끝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급이냐 중급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진입장벽 사회에서 저 잘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김재우 영어회화 그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초급 수준이라고 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그 단어가 저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럼 중급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쉽냐? 안 쉽거든요. 똑같이 어려운 거 똑같이 어렵거든요. 어차피 내가 이거를 이 문장을 봤을 때 너무 쉽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외국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와갖고 그 얘기 문장으로 얘기하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냐? 못 알아듣거든요. 저는 그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보다 해외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사용자분들,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미국에서나 이렇게 공부하기가 더 힘들고 자료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차피 해도 안 돼, 약간 이런 포기를 빨리 한다, 이런 게 되게 더 신기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그렇게 막 공부도 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셨을 테고 그런데도 지금 이제 김지효의 영어 회화백으로 시작하신 게 어떤 차이점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해외에 살았을 때 크게 받는 오해가 그 현지 언어를 되게 잘할 것이다. 아니면 그 현지 언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 많이 영국, 뭐 미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지만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회로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된다 하더라도 그 사회에 있는 로컬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가에 따라서 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빈도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웃이랑 뭐 맨날 만나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이웃과 무엇인가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환경은 달린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도 노력해서 그 정도 만들려고 한다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외국에 살기 때문에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다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100% 진실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언어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뭐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면서 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학습이 되지 않는 언어는 썼던 표현을 똑같이 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똑같은 사람을. 그러면 어제 썼던 표현 똑같이 써요. 그리고 어제 저 사람이 했던 그 인사 똑같이 못 알아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이 필요하다. 자연스러운 환경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언어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렇게 acquire, acquisition 하는 그런 거라면, 이렇게 습득하는 거라면 얘기가 틀리지만 저같이 모국어가 세팅이 된 상태에서 외국에 나갔을 때는 일부러 학습하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 자연스럽게 느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저도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그렇게 하신 분 있으면 전 배워보고 싶네요. 저도 공감하는 게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만약에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막 뭐 안 되는 한국말로 막 하면 저도 사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는 게 소통하고 하면은. 근데 그게 계속 일방적인 관계는 사실 어느 것도 성립하기가 어렵잖아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막 그냥 가서 막 대화한다고 그 사람이 계속 고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냥 내버려 둘 것 같거든요. 네. 이상한 말을 해도. 그리고 어린 아이라면은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어른이들이 알려주겠지만 다 큰 성인이 막 하면은 그렇게 배우는 건 진짜 한계가 있고 저는 재호 선생님의 그 영어를 뉘앙스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도 인상적이지만 저도 영어 공부를 이것저것 막 잘하고 싶어서 해왔던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재호 선생님만이 알려준 게 먼저 영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원어민의 영작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게 뭔지 그걸 비교해보라고 하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충격요법인 거거든요. 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뭐 쉐도잉하고 뭐 원서 읽고 이러면 아 그냥 그게 이렇구나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면은 절대 그냥 그 말을 내가 쓸 수 없는 거죠. 그 충격을 한번 받지 못하면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론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중급의 경우는 용기를 한번 내라. 용기를 내서 한국 예문을 보고 내가 먼저 영어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어민의 방식과 비교를 해서 뭐가 다른지 그렇게 해야지 영어가 는다. 그 말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처럼 제가 이제 쉐도잉 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쉐도잉 파는 이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표현이 어떻게 되는데 영어로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과정이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계속 영어로 받아들이고 그걸 자연스럽게 체화시켜야 내야 되는 건데 김재호 선생님 그 강의 중에 제가 특히나 좋았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구름 속에 있었던 그런 표현들을 찝어내서 이렇게 깨끗하게 보여줘 주셨고 들어가는 진입장벽을 어떻게 했냐면 영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글 문장으로 보여준 다음에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러면 난 내 거로 표현해 보겠죠. 근데 원어민은 이렇게 해. 그래서 1대1 매칭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현해. 그럼 그 강의를 보시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라고 해주는 그 문장이 내가 만든 문장 그거 그대로 얘기하세요. 근데 원어민은 이렇게 해요라고 해서 하나하나 찝어줘 가지고 바꿔주세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게 좋았고, 그러니까 오케이 하나하나 찝었기 때문에 100가지 표현밖에 케어를 못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그 100가지 표현 관련해서는 구름 뒤에 있는 표현은 없다. 언클리어하게 남아있는 표현은 없고 최소한 그 100가지에 관련해서는 구름 밖으로 표현해서 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라고 확실해졌잖아요. 근데 그거 대부분이 저에게 되게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100일 정도에서 한 20일 정도만 제가 아는 부분이었고 80일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80가지 표현은 제가 업그레이드가 됐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봐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좋았어요. 전 솔직히 영어 공부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가 그냥 이거를 하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뺑뺑 돌지 마셔라.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전부터 이렇게 뭐 해외 원어민이 하는 수업도 들어갔었고요. 교수님이 하시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데도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 신청해가지고서 I want to enter your class.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지 얘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들었었어요. 한 1년 반을. 그리고 짧게 방학 동안에 언어 연수도 갔다 왔었고 AFKN 청취반이나 그 쉐도잉 그 조교도 했었고요. YBM 그 시사 영어회화 종로에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1년 동안 영어회화 코스 다녀서 그 마지막 레벨까지 끝냈었어요. 외국인과 얘기하고 영어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실력은 따라주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진심이 아니었나. 전 제 자신을 평가하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재정 소비, 시간 소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반복했었어요. 근데 그 반복 주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하고 실패해서 한 6개월 쉬었다가 또 똑같은 거를 1년 반 한 다음에 또 실패하고 또 쉬었다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재를 하든지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런 반복적인 이런 그 실수를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준비된 마테리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시고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이 교재로 시작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건 매 한 가지다. 누군가가 나에게 중급자이기 때문에 그럼 중급자들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중급자도 매 한 가지고 중급자도 원어민이 와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상황은 똑같아. 지금 단톡방에 하시는 분이 거의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뭐 이제 이렇게 이 직장 때문에 영어가 필요하다거나 그쪽에 해외에서 거주를 하신다거나 거의 이분들이 대부분의 공부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단톡방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60대 할머니이신데 이제 요즘 애들이 사실 뭐 다 전 국민이 사실 한국인이라면 영어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한마디라도 더 같이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가 봐요. 할머니시니까. 그러신 분들도 뭐 영어를 배우시고 그 해외에 살지 않아도 영어 그냥 주부신데 그냥 이제 중학생 애들한테 왜 공부를 안 하냐, 공부하는 게 뭐가 힘들어 해서 얼마나 힘들길래 해서 같이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애는 영어 공부를 딱 학교 공부를 하고 이제 어머님은 집에서 영어 회화백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힘들구나. 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니까 너무 좋아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떤 환경에 계시든 간에 영어를 잘하고 싶다 하시면은 진짜 이만한 한국인이 이렇게 이제 쉽게 길을 터주는 분이 있나 싶거든요. 사실 또 재호 선생님 강의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가성비가 낮다 한국인의 영어는 그 말을 하시잖아요. 진짜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많이 영어 교육에 쏟아붓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표현, 돈과 시간에도 상황에 맞는 표현이지만 가성비라는 표현이 한국이 모든 언어가 1대1 매치가 안 되거든요. 이럴 때 쓰는 말이랑 저럴 때 쓰는 말이 딱 떨어지는 게 없는데 그 같은 다른 상황, 다른 언어였다, 다른 표현이다 하더라도 하나의 표현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돈이 내가 요즘 빠듯해. 아니면 뭐 형편이 어려워. 이게 한국말은 다르지만 그냥 money is tight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영어로는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시는 분은 저는 진짜 한국의 김지우 선생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가성비가 좋은 표현, 그게 이제 표현뿐만 아니라 돈과 시간 모두에 해당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